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대안학교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교육을 우선순위로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증가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대안학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기독교 대안학교 홍보 부스. 각 학교 교사들과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가세 학교 홍보에 여념이 없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어떤 학교인지 궁금한 방문객들을 맞아 1대1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영상과 홍보 책자를 활용해 정보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박람회장을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쏟아지는 대안학교 관련 정보가 반갑기만 합니다.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학교들이다 보니 어떤 학교든지 적성에 맞는 특성화된 학교를 찾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곳에 오니까 성경적인 관점과 또 영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또 교육시키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좋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홍보에 나선 재학생들은 공교육과는 다른 장점들을 내세우며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길 기대합니다. 존중해주고 이런 게 많이 체계가 돼 있고 또한 신앙생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따뜻하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학교 자랑을 이어갑니다. 특히 재학 시절 배웠던 발표 수업이 대학생이 된 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P&D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제 미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보고 좀 준비하는 그런 좀 준비된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독 대안학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30여 개 학교가 참가한 2014 기독교 대안학교 박람회. 한국기독교대안교육연맹이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성경적 교육 가치의 회복운동에 기여하고 학부모와 학교의 교류를 통한 바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에서는 이 땅에 기독교 교육 참 대안의 전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런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안학교 200여 곳 중 130여 곳이 기독교 대안학교인 만큼 한 곳에 모여 학교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기독교 대안학교 박람회.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와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기독대안학교 박람회가 한국교회와 한국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가 내 옆에 거대한 스토리 젊은 통일을 주제로 2014 통일한국 젊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통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올바른 통일의 방향이 무엇인지 조명했습니다. 포럼은 테드 방식으로 진행된 오프닝 강연과 3개의 세션으로 나뉜 선택식 강의로 진행됐으며 통일활동가 최기일 변호사와 반디봉사단 최재우 대표, 탈북인 공동체 제이콥 협동조합 박요셉 대표 등이 강연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최기일 변호사는 하나님은 통일에 대해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며 젊은 기독교인들이 통일을 위한 역할에 대해 꾸준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한국 리더십 학교 교장 이장로 교수는 통일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젊은 기독교인들이 통일 시대의 손님으로 살기보다는 주인으로 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 한국 젊은 포럼은 청년 세대를 주축으로 통일에 대한 담론을 세우고 통일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2007년부터 진행됐으며 올해로 7회를 맞이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자격 문제가 불거졌던 양산 삼양교회 정현철 목사에 대해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13명의 선관위원 중 다수가 정현철 목사의 자격을 인정함에 따라 후보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박수 추대를 불법으로 해석한 선관위에 대해 정치적 의혹이 불거지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경남 양산 삼양교회 당회록에 부총회장을 부총장으로 기재한 채 추대하고 노회 추천 과정에서 투표 없이 기립으로 만장일치 추대하는 등 하자가 있다며 정 목사의 후보 등록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정 목사의 후보 자격이 인정됨에 따라 예장합동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구미 상모교회 김승동 목사와 대구 황금교회 박무영 목사, 양산 삼양교회 정현철 목사의 3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제비뽑기를 통해 먼저 2명의 후보를 선출한 뒤 직선 투표로 목사 부총회장을 최종 결정합니다.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록단체 라이프오프가 생명보듬 함께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공유했습니다. 정혜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작년에도 OECD 국가 중 1위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난 한 해만 14,000여 명, 37분마다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아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각종 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예방 활동의 필요성을 깨달아갑니다. 또 한강공원 여의도 선착장에서 서울 마리나 클럽까지 왕복 5km를 함께 걸으며 깨달은 마음을 공유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를 통해서 이런 좋은 행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 바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없고 한데 이렇게 함께 걷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또 함께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선, 따뜻한 시선 그런 걸 저희 자신도 회복하고 싶고 또 이웃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날은 수많은 중고등학생들과 연인 그리고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온 가족까지 다양한 형태의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이날 생명보듬 함께 걷기 대회에는 약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살예방활동단체 라이프오프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주변을 돌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한편 라이프오프는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9월 14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선포하고 생명보듬 벽화 그리기, 자살 예방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행사는 작년과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라이프오프 관계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살로 인한 아픔을 회복,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8주 동안 전개되는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제작 미션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과 동아리는 캠페인송과 율동을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올려야 합니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올해로 3회를 맞은 캠페인의 참가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학급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참여 가능한 캠페인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월드비전은 앞으로 아동권리 정책 포럼과 월드비전 아동총회 등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연세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연세 삼성학술정보관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는 김사만 목사 가족과 친지를 비롯해 정가병 연세대 총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연세대 관계자와 교계 지도자, 명성교회 성도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세대 문성빈 대학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김사만 목사는 기독교 대학 발전과 한국교회 위상을 높인 공로와 업적을 인정해 학위를 수여한다고 말했습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은 김 목사의 머슴신학과 새벽기도의 영성, 섬김의 리더십이 한국교회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답사에서 주님의 은혜로 명성교회를 통해 생수를 공급받아 감사하다며 연세대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뜻을 이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김사만 목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세대 신과대학 개건교수로 활동했으며 한남대 전 이사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장로교 임원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공명선거 서약운동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지난달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고신, 그리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장로교 4개 교단 임원선거에 출마한 13명의 후보자들에게 공명선거 다짐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19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결과 13명의 후보자 중 11명의 후보자가 공명선거를 펼치겠다는 응답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윤실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공명선거를 서약하면 부담감 때문에라도 선거운동을 더욱 깨끗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보자들이 실제로 공명선거를 펼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윤실이 발송한 공문에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며 금품을 주고받지 않고 타 후보의 선거 활동을 존중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네거티브 선거를 지향하고 교단의 규칙과 절차를 성실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가 명성기독병원 MCM의 새로운 병동 건축에 사용될 자재를 에티오피아로 보냈습니다. 명성교회는 1일 오전 교회에서 신축 건물의 안전성을 위해 국산 외부 마감재 등을 공수해 2개의 컨테이너에 실어 보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는 건축 자재가 담긴 33개의 컨테이너를 이미 에티오피아로 보낸 바 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위기에 처한 공교육 회복을 위해 공교육과 기독교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을 통해 한국 근대 공교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등 기독교 교육운동 전문가들이 집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오는 12일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책임을 주제로 9월 원래회를 개최합니다.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와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 분당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 등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아트홀에서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라는 주제로 설립 9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924년 9월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로 시작된 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입니다. 날씨입니다. 막바지 더위를 식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시간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늦은 밤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국지성 호우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